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밤마다 잠 못 들어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지시나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우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꿀잠에 희망을 드리는 채널 꿀잠희망입니다. 저는 수면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제 나이 76세,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불면증과 수면 문제를 해결하며 그분들의 삶의 활력을 되찾아 드렸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시는 많은 분들이 박사님, 저는 예전에는 머리만 대면 잠들었는데 요즘은 잠이 오지 않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하시며 체념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숨겨진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불면증은 충분히 해결됩니다.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을 보시고 이것이 대체 뭘까 궁금하셨죠? 바로 여러분의 몸속에 내재된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 시스템, 즉 수면 스위치입니다. 이 수면 스위치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잠이 오도록 만드는 자연의 원리입니다. 이 수면 스위치의 존재를 모르고 방치하면요, 여러분의 뇌는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고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 결국 만성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심하면 우울증, 치매, 고혈압 같은 무서운 질병으로 직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숨겨진 수면 스위치의 정체를 정확히 찾아내고 약 없이 꿀잠을 자는 아주 중요한 방법들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불면증의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지켜내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디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퀴즈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퀴즈 정답을 맞춘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그분들의 궁금증을 주제로 다음 영상을 특별히 제작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분 중 한 분은 60대 후반의 김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잠을 잘 주무셨다고 해요. 그런데 갱년기가 지나고 나서부터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새벽 23시쯤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웠는데 점점 더 일찍 깨거나 아예 잠이 오지 않는 날이 많아지셨다고 해요.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어도 얕은 잠만 자서 아침에는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맑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낮에는 너무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다가도 막상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되셨죠. 할머니는 잠을 못 자니 점점 예민해지고 짜증이 늘었으며 기억력도 나빠지는 것 같아 치매가 오는 건 아닌지 매일 불안해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에 오셨을 때는 만성 불면증으로 인해 심한 우울감까지 겪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놀라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그저 나이 들어서 잠이 없어진 줄만 알았지 제 수면 습관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었다니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할머니는 밤늦게까지 TV를 보셨고 잠이 안 오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셨으며 낮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오후 늦게까지 낮잠을 주무셨다고 합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신다고 하셨는데 그 차가 카페인이 들어있는 녹차였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할머니의 수면 스위치를 완전히 고장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수면 스위치를 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렸고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수면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달 후 할머니는 저에게 오셔서 박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밤 10시만 되면 잠이 솔솔 와요. 아침에 눈 뜨면 몸이 정말 개운합니다. 이제 낮잠도 안 자고 활기차게 생활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주변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에게도 제가 알려드린 수면 스위치 비법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처럼 평소에 잠들기 어렵거나 밤에 자주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드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찌뿌둥하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시나요?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면서 기억력이 나빠지거나 짜증이 늘고 우울해지기도 하시나요? 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가볍게 넘어가고 있다면 잠깐만요. 그 생각은 정말 위험천만한 착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이 작은 신호들이 어쩌면 수면 스위치가 고장났다는 무서운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이 경고음을 무시하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뇌와 몸이 망가져 결국 만성질환에 시달리거나 치매 같은 무서운 병으로 직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꿀잠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값진 건강이 선물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꿀잠을 선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 우리 삶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과 뇌는 낮 동안 지친 피로를 회복하고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며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고 몸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이 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한 것을 넘어 면역력 저하, 혈압 상승, 혈당 조절 장애,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비만, 우울증, 그리고 치매 위험까지 높이는 아주 무서운 만병의 근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은 그저 잠이 안 오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시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불면증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치명적인 주범은 바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수면 스위치를 끄는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제가 지난 36년간 수많은 불면증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들은 바로 잠이 안 와서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다가 결국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분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까? 별거 아니겠지 하고 가볍게 여기시다가 결국 후회하곤 하셨습니다. 꿀잠은 수면 스위치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이해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을 활성화하며 잠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우리 수면 스위치를 고장내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늦은 시간까지 TV를 시청하고 규칙적이지 않은 수면 습관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면 스위치를 켜는 아주 중요한 방법들을 정확히 알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밤은 다시 편안한 꿀잠으로 가득 차고 활기찬 아침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불면증의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지켜내는데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휴식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꿀잠을 방해하고 만성 불면증으로 고통받게 하는 진짜 주범은 무엇일까요? 꿀잠을 방해하는 진짜 주범은 바로 수면 스위치를 끄는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주범으로부터 우리 꿀잠을 지켜내고 밤 10시만 되면 잠이 솔솔 오는 행복한 밤을 되찾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36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얻은 귀한 지혜를 바탕으로 박지훈 박사의 불면증 싹 사라지는 수면 스위치 켜는 비법 5가지를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연구하고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본 비법이니 믿고 따라오세요. 첫 번째 수면 스위치 켜는 비법은요, 바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세요. 규칙적인 습관이 수면 스위치를 웁니다. 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체 시계는 24시간 주기로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데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은 이 생체 시계를 규칙적으로 만들어 수면 스위치를 자연스럽게 켜줍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잠을 자면 생체 시계가 흐트러져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기차가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고 도착해야 제대로 운행되는 것과 같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보다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해야 밤에 졸음이 오는 시간도 일정해집니다. 매일 아침 햇볕을 쬐는 것도 좋습니다. 햇볕은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고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떤 할아버님은 평생 불규칙한 생활을 하셨는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인 후 밤 10시만 되면 졸음이 쏟아진다고 놀라워하셨습니다. 박사님, 규칙적인 생활이 이렇게 잠에 도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하시더군요. 두 번째 수면 스위치 켜는 비법은요, 바로 잠자기 23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 컴퓨터를 멀리하세요. 수면 방해하는 푸른빛을 차단하세요. 입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졸음을 유발하는데 푸른 빛에 노출되면 뇌가 낮이라고 착각하여 멜라토닌 분비를 멈추게 됩니다. 마치 잠들기 직전에 수면 스위치를 다시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잠자기 23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등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에는 어둡고 은은한 조명을 사용하고 가능하면 암막 커튼을 사용하여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보셨는데 잠자기 전 스마트폰과 TV를 끄고 책을 읽기 시작한 후 잠이 훨씬 잘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드라마를 포기하니 꿀잠을 얻었습니다. 하시더군요. 세 번째 수면 스위치 켜는 비법은요, 바로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쾌적한 환경이 꿀잠을 부릅니다. 입니다. 침실은 오직 잠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침실의 온도, 소음, 밝기는 수면의 질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에 가장 적합한 실내 온도는 1822도 정도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깨기 쉽습니다. 침실은 외부 소음으로부터 차단하고 가능하다면 암막 커튼을 사용하여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구류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실에서는 잠자는 것 외에 다른 활동,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독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뇌가 침실을 잠자는 곳으로 인식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죠. 마치 뇌에게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명확한 신호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할아버님은 침실 온도를 낮추고 암막 커튼을 설치한 후 밤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박사님, 침실이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습니다. 하시더군요. 네 번째 수면 스위치 켜는 비법은요. 바로 낮잠은 짧게, 오후 늦게는 피하세요. 낮잠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낮잠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길거나 오후 늦게 자는 낮잠은 밤잠을 방해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낮잠은 2030분 이내로 짧게 자고 오후 3시 이후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늦게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오지 않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밤에 먹을 간식을 낮에 미리 다 먹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낮잠을 자더라도 침대가 아닌 소파나 의자에서 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밤에 침실에 갔을 때 뇌가 잠자는 곳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낮에 졸음이 쏟아진다면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시원한 물 한 잔 등으로 졸음을 쫓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낮잠을 끊은 후 밤에 훨씬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낮잠이 이렇게 독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하시더군요. 마지막 다섯 번째 수면 스위치 켜는 비법은요. 바로 잠자기 전 카페인과 알코올은 절대 피하세요. 수면을 방해하는 최악의 적입니다. 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에너지 드링크 등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잠자기 최소 6시간 전부터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알코올은 깊은 잠을 방해하고 밤에 자주 깨게 만들며 콧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킵니다. 마치 잠을 재워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잠을 망치는 독과 같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 캐모마일, 라벤더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현명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어떤 할아버님은 밤마다 잠이 안 와서 잠들기 전 술을 드셨는데 술을 끊은 후 오히려 잠이 더 잘 온다고 놀라워하셨습니다. 박사님, 술이 저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하시더군요.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이제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던 불면증의 숨겨진 주범이자 여러분 꿀잠을 방해하는 수면 스위치를 끄는 잘못된 생활 습관에 대해 명확히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밤 10시만 되면 잠이 솔솔 오는 행복한 밤을 되찾는 박지훈 박사의 불면증 싹 사라지는 수면 스위치 켜는 비법 5가지를 자세히 배우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수면 스위치 켜는 비법 5가지, 규칙적인 수면 시간, 잠자기 전 전자기기 멀리하기, 쾌적한 침실 환경, 낮잠 조절, 카페인 알코올 피하기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만성 불면증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36년 경력의 수면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은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꿀잠을 주무시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꿀잠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내용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 한번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꿀잠이망 채널 수면 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이 드리는 마지막 퀴즈. 여러분의 건강 상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꿀잠 건강 퀴즈. 본문에서 박지훈 박사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 스위치를 끄는 주범이라고 강조하며 잠자기 23시간 전부터는 멀리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 따뜻한 우유. 2. 수면 유도제. 3. 스마트폰, TV, 컴퓨터 화면의 푸른빛. 4. 가벼운 스트레칭.